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제무역사 33회죠. 기출문제 같이 공부하게 된 김병수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제무역사 33회죠. 우리 2014년도 2월 15일 날 시행된 33회 국제무역사 기출문제를 같이 여러분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무역사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또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서 응시 인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조금 좀 난이도가 이제 좀 상승하는 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반적으로 이 무역관리사 이 기초 부분 무역관리사하고 이제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뭐 계속적으로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서 이제 과목별로 조금 난이도를 좀 조정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결제 부분이 이제 아주 몇 년 전보다는 조금 좀 쉬워진 것, 몇 년 전에 그 난이도보다는 좀 쉬워졌지만 좀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자에 관련된 그 통일 규칙의 내용들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좀 맞힐 수 있는 문제들보다는 그래도 문제를 통해서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고 좀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셔야 되겠다. 그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객관식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감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때에는 절대 이제 눈으로만 문제를 읽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연필이라든지 이런 필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그 밑줄을 그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읽으셔야 된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역 규범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규범 문제 1번. 대무역법 관련된 내용이죠. 다음 중 무역 관련 법규. 그래서 친절하게 대무역법, 대무역법 시행령, 대무역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수출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내리고 있는 법은 우리 무역관리 3대 법규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무역법, 관세법, 이제 무역관 거래법 중에 대무역법과 관세법에서 이제 수출 수입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범위 자체는 대무역법에서 조금 더 넓게 규정을 하고 있죠. 대무역법 자체가 무역 관리를 무역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라면 관세법은 통관에 관련해서 규정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의 개념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1번 한국의 A 회사는 유럽 진출을 위해서 독일 법률회사 B사로부터 현지의 법률 관련 자문을 받았다. 즉 컨설팅을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의 대상은 그렇죠. 물품뿐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인 물품과 그다음에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용역, 그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다 무역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무역의 대상을 우리 비거주자로부터 기본적으로 물품이라면 우리 이제 국경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무역법에서는 한번 좀 적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대무역법과 관세법에서 먼저 규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무역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대무역법이 그 범위가 관리의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의 대상은 첫 번째 물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용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 되는데 형태의 무채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죠. 소프트웨어를 전자적 형태의 파일 형태로 받는다든지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에게 이런 경우에도 다 대무역법상으로는 이제 무역의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관세법은 이제 통관에 관련된 부분이고, 통관도 기본적으로 물품에 한정된 부분이죠. 우리가 관세라는 것 자체가 물품에다 부과하는 대물세이기 때문에 이 관세법에서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이제 물품에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무역의 대상에도 차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 물품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관세법은 통관이라는 절차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물품 자체가 관세선을 통과해야 된다. 즉 관세선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실 때보다는 우리가 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세관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상 수입과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즉 우리나라의 관세선으로 들어왔다. 야진이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갈 때 수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들어오고 나가는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국경을 이동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외를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무역법에서 이 물품에 대한 수입과 수출은 기본적으로 이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선, 즉 우리나라의 국경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 수입과 수출로 볼 수 있지만 그것과 추가로 해서 우리나라의 국경을 이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더라도 혹은 인수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다 수출과 수입으로 또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할 경우에는 대무역법상으로는 수출 수입에 해당이 되지만 관세법상으로는 수입 수출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결국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관세법상에서 수출 수입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그 대상 자체도 물품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관세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즉 세관을 경유를 반드시 해야만 우리나라의 세관을 반드시 경유를 해야만 관세법상의 수출과 수입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 대무역법상에서의 물품의 수출과 수입에 대상은 기본적으로 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은 물론 수입과 수출의 대상이 되고요. 외국에서 외국으로 즉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고 물품 자체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된다 하더라도 수입과 수출을 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유상이 이루어야 된다 이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의할 때 이 외국 인도 수출과 외국 인수 수입에 대해서 사례를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기 중동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사우디가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북아프리카에 이제 리비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동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건설 장비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 장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예를 들어 물품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리비아에서 좋은 건설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 장비를 수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할 곳은 사우디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좀 수입을 하기 위해서 관세법상이라면 관세법상 통과를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관세선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세선, 즉 우리나라의 세관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비아로부터 물품을 우리나라 관세를 통과해서 수입해서 관세 납부하고 다시 사우디로 어떻습니까? 수출을 거쳐야 되는데 이 대무역법상으로는 어때요? 이거 실, 운송비용 배로 들죠. 수입 운송, 수출 운송 배로 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제 수입 대금은 제가 반드시 유상해야 되겠죠. 유상. 예.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수입 대금은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리비아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물품 자체는 어디예요? 사우디에서 쓸 것이기 때문에 인수는 바로 리비아에서 사우디에서 인수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 인수 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법상으로는 수입으로 보지 않지만 대무역법상으로는 수입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품을 단순히 외국에서 인수만 한다고 해서 모두 대무역상 수입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이제 건설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국내로 복귀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남아있던 물품 중에 또 예를 들어 여기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또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필요해서 이것을 사고 싶어요. 수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세법상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들어와서 수입한 이후에 또 관세선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탈리아로 수출을 해줘야 되는데 역시 비용과 운송비가 더블로 들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수출대금은 유상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탈리아 수출상이 우리나라에게 수출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품은 어떻죠? 이 사우디에서 이탈리아로
바로 보내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외국 인도 수출과 외국 인수 수입은 대무역법상으로는 수입과 수출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관세법상으로는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과 수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핵심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 돌아오면 그렇죠. 지금 이것은 대무역법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용역이죠. 맞죠? 그래서, 대무역법상 용역의 수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가 이 용역을, 이제 제공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죠? 독일 법률 회사가 지금 비거주자고, 우리나라 법률 회사가, 우리나라 A 회사가 거주자이기 때문에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가 용역, 즉, 컨설팅, 즉, 서비스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용역 수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무역법상 수입이 맞죠. 다음에 2번 한국의 수산물 회사인 A사는 대서양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현지에서 미국 B사에게 공급했다. 바로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지금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뭐예요? 수산물이죠.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인도됐기 때문에 외국 인도 수출이죠. 그런데 지금 대무역법상 인정되고 있는 수출은 맞는데 지금 우리 문제가 뭐예요? 수출이 아니라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국 인도 수출을 얘기하고 있죠. 3번 한국의 A회사는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서 영국의 설계회사 B회사로부터 신형 부품의 설계 도면을 동그라미 별표 온라인으로 공급받았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의 대상 세 가지 물품과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중에 바로 이 세 번째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 일단 기본적으로 대무역상 규정하고 있는 무역의 대상이면 맞고요. 그 다음에 수입과 수출에 이제 기동적으로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과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국경도 해당이 되고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 수입도 해당이 되지만 이 용역이나 어떻습니까? 전자적 형태 무채물 같은 경우에는 이 국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주체, 즉 비거주자가 거주자한테 이동을 했느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에 있어서의 수출과 수입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영국의 설계회사로부터 우리나라의 회사가 받았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이제 이동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무역법상 수입이 맞죠. 다음 4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메이커 회사인 A사는 설비 투자를 위해서 일본의 B회사와 밑줄 반도체 제조 장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관 절차를 거쳐서 장비를 국내로 반입했다. 이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대무역법상 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그렇죠. 국내로 이동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번 지문은 대무역법상 수입에도 해당이 되고 관세법상 수입에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4번도 수입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무역 발전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역의 수출, 서비스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서비스 무역이라는 것은 그렇죠. 물품이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의 공급과 무역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가 무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경을 넘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 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무역의 형태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 지금 세계 무역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 무역기구 즉 WTO에서 서비스 무역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크게 나눠서 네 가지 형태의 서비스 무역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무역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서비스 무역의 형태. 첫 번째는 이 국경인도죠. 국경인도. 국경인도는 그야말로 서비스 생산물의 이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장 이 국경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사례로.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법률 자문회사로부터 이제 컨설팅한 내용을 미국의 법률 자문회사로부터 팩스로 받았어요. 그러면 자문 내용을
국경을 이동해서 팩스, 즉 생산물을 실제로 받은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수입이 되겠죠. 서비스 수입. 제가 이제 관련 자문비를 이제 그 지급을 하고 이 자문 내용을 팩스로 받아봤기 때문에 서비스 이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해외 소비 부분이에요. 해외 소비. 바로 이 해외 소비 부분이 이 소비자의 이동이 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물품의 수출 수입과는 전혀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 물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수출이 되는 것이고, 들어오면 수입이 되는 것인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소비 같은 경우에는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외 여행객들이 이제 관광 수출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때요? 우리나라 요즘에 뭐 요커, 중국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오면 그렇죠. 관광 수출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해외여행 많이 나가면 그렇죠. 관광 수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해외 소비라는 것은 소비자가 바깥으로 국경을 이동해서 소비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관광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해외여행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많이 이제 소비를 하면 관광 수출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품과는 반대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태가 상업적 주제예요. 상업적 주제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로케이션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생산 요소 중에서도 자본이죠, 자본. 자본의 이동이에요.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해외 뭐 로펌이라든지 금융회사라든지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실제로 법인을 만든 다음에 서비스들, 금융 서비스, 뭐 보험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렇죠. 서비스 수입이 되겠죠. 반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회사들이 해외에 이제 진출을 해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면 뭐 이제 요즘 좀 많이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은행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서비스들 이제 바로 이것이 상업적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자연인 주제가 있어요. 자연인 주제도 기본적으로 생산 요소의 그 이동은 이동인데 그 중에서도 자본이 아니라 노동의 이동이죠. 그래서 뭐 제가 자주 드리는 사례가 희망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 가서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뭐 아는 사람들에게 뭐 FTA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면 그렇죠. 제가 자연인으로서 노동이 이제 이동을 해서 서비스 수출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장 WTO에서 서비스 무역의 형태를 네 가지로 일반적으로 구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번째 형태 해외 소비 부분이 물품과는 반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의 수출이죠. 서비스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1번 지문을 보시면은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보통신업체가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업체에 컨설팅 제공하는 경우. 그렇죠. 이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가 제공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서비스 수출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2번 지문을 보시면은 바로 거주자가 외국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여행 관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외에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관광 수출이라고 서비스 수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비스 수입이라고 얘기하죠. 해외 여행객들, 중국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면 그렇죠. 서비스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이 부분은 거주자가 외국에서 소비에 의한 제공은 서비스 수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는 얘는 또 다르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예를 들어 해외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나라 정보통신 업체에게 컨설팅을 제공받는 경우는 그거는 맞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니까. 예, 그렇지만 앞에서 거주자가 외국에서 소비는 지금 서비스 수출이 아니라 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 주재 맞죠? 예, 그래서 거주자 상업적 해외 주재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보통신업체가 해외 지사를 통해서 해외 업체에 컨설팅 제공하는 경우 그렇죠. 자본의 이동이 일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4번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 그렇죠. 자연인 소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직원이죠. 자연인 직원이 해외 파견돼서 해외 업체에 컨설팅 제공하는 경우도 서비스 무역 그중에서도 서비스 수출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출입 물품의 관리를 위해서 대무역법에 운영하고 있는 관련 고시에 대한 연결 중 올바른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이 있고요. 그 시행령의 내용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우리 시행 규칙이 있죠. 이제 시행 규칙 아래에 이제 관련 뭐 훈령이라든지 이런 고시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대무역법 관련된 이제 고시 내용인데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표에 위쪽을 보시면 품목이죠. 품목, 대상 품목.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무역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무역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법이라면 그중에서도 품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원칙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물품에 대해서는 자유스럽게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너무나 자유스럽게 수입과 수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면 수입과 수출을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 어느 정도의 수량,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는, 그 다음에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을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그렇죠. 수출입 공고죠. 수출입 공고. 예, 그래서 수출 금지 품목은 이제 그 수출을 금지할 수 없고요. 수출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수출 제한 품목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유스럽게 수출할 수 없지만 수출 승인을 받는다면 수출할 수 있고요. 수입 제한 품목도 원칙적으로는 자유스럽게 수입할 수 없지만 수입 승인을 받는다면 자유스럽게 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뭐는 없어요? 그렇죠. 수입 금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 공고가 제한 물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기라고 생각되는 전략 물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무기뿐만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 그 다음에 전략기술이라고 얘기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 그 다음에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들까지 폭넓게 우리 전략물자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물자는 자유스럽게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한 것이죠. 수출 허가, 제한이 필요한 물품. 그렇기 때문에 제한 물품에는 수출입 공고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 여러 가지 어떤 국민 그 건강이나 사회 안전 목적으로 이 경제 외적인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그 요건, 요령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만 수입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뭐 항상 그 여러 사례로 많이 말씀드리는 우리 뭐 예를 들어 식품에 어떤 카페인 함유량이 있다면 그 카페인 함유량이 일정 비율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수입할 수 없다. 이제 그렇다면 그 정해져는 우리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페인 함유량을 넘지 않는 조건을 갖춘다면 수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유품목이 되는 거예요. 자유품목, 자유물품. 그렇죠.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요건을 갖추면 요건을 확인이 되면 수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어디에 나와 있었겠어요. 그렇죠. 식품이라면 식품을 이제 그 관리 담당하는 뭐 카페인 함유라든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내역들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대표적으로 주무부처인 식약처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화장품이라면 화장품법, 그 다음에 뭐 양곡이라면 양곡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핸드폰, 전자제품에 말하면 그죠 전파기술법 이런 관련 법들에서 주무부처에서 관련된 규정한 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식품위생법 자체가 모든 조문이 다 식품의 수출, 수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일부 조문에 한정해서 수출, 수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그 물품에 관련된 이 관련 법이 한 50개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50개 중에 또 일부 조문들이 이러한 그 수출, 수입의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에 대해서
이제 그 업자들이 일일이 다 조문들을 찾아가면서 확인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개정도 자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내용들을 이제 통합해서 이제 공고를 하면 매우 알아보기 확인하기 쉽겠죠. 그래서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이러한 내용들의 관련 법령들을 수출입 관련된 조문들만 모아서 공고하는 것을 통합 공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품목이고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